아싸가 진짜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항상 자기 연민이었어요. 짝사랑만 하다가 대학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결국 대학생 때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죠. 29살까지 제가 모쏠이었거든요. 이 분야에서 내가 잘한다는 평가를 만들기 위해서 자격증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저는 6개월 만에 9개의 자격증을 합격하면서 그것으로 하반기 공채에 지원을 했고 대기업 그룹의 건설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국가기술 자격증을 12개 합격한 비전일지입니다. 대기업에 취업하고 어느새 3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대학생 시절에는 정말 취포자였어요. 취포자뿐만 아니라 자기 연민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취업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회는 물론이고 학과 친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 흔히 말하는 아웃사이더였어요. 저는 20살 때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요. 28살 8월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28살 8월에 졸업할 때 동안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29살까지 제가 모쏠이었어요. 당연히 졸업 당시에 스펙은 별거 없었죠. 학점 3.34에 졸업을 위한 토익 660점. 인턴이나 대외 활동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학창 시절부터 그런 기질이 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들을 잘 못 사귀었어요. 흔히 반에서 엄청 조용했던 학생 있죠. 그 구석에 맨날 숨어있는 학생.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진 않는데 그때 당시는 정말 심했어요. 그런데 아싸가 진짜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항상 자기 연민이었어요. 내가 비운의 주인공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 혼자 당하고 산다면 모든 게 형통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지만 자기 연민은 정말 최악입니다. 절대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절대 나를 불운의 주인공처럼 여기지 마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만화책에 정말 빠져 살았거든요. 그것도 가장 좋아하던 만화책 종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하렘물이라고 아십니까? 찐따 같은 남자 주인공이 정말 뛰어난 여성분들에게 둘러싸여서 관심을 받고 그렇게 얽히고 설키는 러브스토리 이야기거든요. 이게 정말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남중남고를 나왔는데 막상 여자들을 만나면 인기가 있을 줄 알았죠. 실상은 제 키가 168cm거든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서 막상 여자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도 못합니다. 고개 숙이고 음침해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저기 구석에 숨어있어요. 그리고는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그 하렘물을 진짜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나랑 같은 장소에 있는 여자들이 다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대화하는 게 없고 숨어만 있으니까 당연히 아무 일도 없었죠.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땐 기독교 동아리를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던 중 20살 겨울에 동아리에서 만난 다른 학교 한 누나를 짝사랑하게 됐어요. 정말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너무 강렬했던 마음에 학과 공부는 다 내팽겨치고 그 누나를 보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만 열심히 했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요. 다른 학교였기 때문에 그 누나가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지금도 그 누나가 남자친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누나를 계속 보기 위해서 제가 군대도 미루고 그랬어요. 제가 군대를 3학년 1학기 끝나고 갔거든요. 굉장히 늦은 나이에 갔습니다. 그 당시 제 꿈이 그 누나랑 단둘이 카페에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같이 커피 한잔 하자고 하지도 못했죠. 그런데 속으로는 잘 되기만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막상 그 누나 앞에만 서면 숨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일생일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저녁에 친구를 보기로 했는데요. 그 친구는 알바 끝나고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알바하는 곳이 제가 짝사랑했던 누나의 집 근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생일대의 용기를 냈습니다. 저 누나 집 근처에서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그 누나에게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한 거예요. 그게 대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1년 반 만에 그런 용기를 처음 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누나랑 1대1 대화하는 게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그래도 1년 반이나 알고 지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친밀감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누나도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끝났는데 집에 가려는 순간 동아리에서 홍보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 출연자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누나에게 대신 출연을 해달라고 굉장히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담당자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 누나가 승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누나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먼저 가라고 했죠. 지금이라면 그냥 갔을 텐데 그 당시는 제가 워낙 간절했거든요. 게다가 1년 반 만에 첫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랑 약속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거기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촬영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한 2시간을 기다렸다가 너무 늦어져서 결국 저 혼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학기가 끝나고 군대를 갔고 자연스럽게 그 누나랑 멀어졌죠. 연락도 끊겼고요. 제가 처음에 말했죠. 저는 학창시절부터 저 혼자 생각하고 저 혼자 결론을 냈다고요. 그 누나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말투, 내용 그 모든 사소한 것에서 제가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날 받은 상처는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누나가 승낙을 할 수가 있지? 나는 결국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다른 거 할 수가 있을까요? 공부도 친구 관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그냥 감정 소모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 누나는 아무런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 상처 주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게다가 제가 그 누나에게 관심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 누나가 마음이 없는데 같이 갈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바닥이었고 자기 연민이 일상인 저에게는 그게 자기 연민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자기 연민이 일상인 사람에게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군대를 전역해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감정 소모하고 그렇게 짝사랑만 하다가 대학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결국 대학생 때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죠. 29살까지 제가 모쏠이었거든요. 첫 연애는 29살 취준 생활을 할 때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5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그 당시 전 여친은 직장이 있었고 저는 취준생이었다 보니까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애도 할 수가 없죠. 이 감정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감정을 잘 관리해야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습니다. 즉, 내 감정을 잘 다스려주고 알아주고 토닥거려줘야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28살이 되어서 여기저기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윤성아 멘토링 연구소라는 진로 상담을 하는 곳에서 소장님한테 상담을 한번 받았어요. 그때 당시 저는 신학대학원만이 저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취업도, 스펙도, 사회생활도 아무것도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한마디로 신학대학원으로 도피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도저히 취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교회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소장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소장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먼저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나에 대해 공부하세요. 세상에는 직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직업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그 직업을 정했다면 먼저 잘한다는 평가를 만드세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 객관적인 증거를 만드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입니다. 안 해본 상태에서 생각이 많아지면 그
그게 걱정으로 바뀝니다. 걱정으로 바뀌기 전에 행동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보자는 용기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존감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성공들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 기록하고 작은 성공을 쌓아 올릴 수밖에 없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작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한 것은 기록하기였습니다. 그것도 나의 일상을 기록을 하는 거였어요. 3P 바인더에다가 제 일상을 계속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 장 한 장 쌓일 때마다 제가 그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 한 장 한 장이 저의 작은 성공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책을 읽어 나가면서 2018년에만 60권의 책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카톡 프사에 그 책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카톡 프사에 읽고 있는 책을 등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책을 제 카톡 프사에 올렸어요. 그리고 책을 노트에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2018년도에 그 노트를 작성했던 건데요. 보시면 제가 2018년에 이런 식으로 기록을 계속 쭉 해나갔거든요. 생각보다 진짜 많은 양을 기록을 했어요. 2018년에. 이 한 장 한 장이 저에겐 너무 큰 성공인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미라클 모닝을 읽으면서는 새벽 5시 기상도 꾸준히 한번 해봤고요.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매일 아침에 이불 깨기를 시도했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감사일기를 매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작은 성공들이 쌓이고 내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내가 뭔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28살 8월에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28살 10월에 제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기술교육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10개월 동안 용접기술이나 배관기술을 배우는 곳이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를 못했죠. 거기에는 저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은 형님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형님들이 생각보다 저를 너무 잘 대해주는 겁니다. 저를 막 귀여워해주는 겁니다. 20대가 4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여기에 왔다는 게 그 형님들한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술을 배우는 것에서도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내가 잘한다는 평가를 만들기 위해서 자격증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저는 6개월 만에 9개의 자격증을 합격하면서 기술교육원 역사상 최고로 자격증을 많이 딴 수료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반기 공채에 지원을 했고 대기업 그룹의 건설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먼저 작은 성공들을 쌓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씩 쌓이다 보면 돌이켜보면 그것이 나의 비전 일지가 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엄청나게 난관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류 탈락도 엄청나게 했고요. 당연히 면접도 많이 떨어졌고요. 인적성에서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해낸 거를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전일지였습니다.